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18회차 분데스리가 8경기 분석 및 초안픽 배팅 내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중에 컵대회도 있고 배당을 현재 안 본 상태여서 최종 픽의 해외 배당을 좀 참고를 하고 컵대회 또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주말에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날씨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최종 픽에서는 경기력 위주로 조금 반영을 하고, 그리고 축생 픽과 독식 픽에서는 이 날씨까지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6위 볼프스부르크 대 8위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인데요. 볼프스는 브레멘에게 1대0 승리, 프라이부르크는 글라드바흐에게 1대0으로 두 팀 다 승리를 했고요.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볼프스부르크 쪽에 52%고, 볼프스는 홈에서 4승 6무 5패, 프라이부르크도 원정에서 4승 6무 5패로 동일합니다. 최근 5경기는 볼프스부르크가 3승 2패, 프라이부르크는 1승 2무 2패로, 볼프스부르크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이지만 무승부는 없는 모습이고요. 볼프스는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을 정도로 재개 후에 일단은 이기고 지고를 조금 반복을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 5경기에서, 재개 후에 5경기에서 2패는 현재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이나 투표율도 초기 이제 투표율이기 때문에 최종픽까지 살펴봐야겠지만, 현재 느낌은 5번 경기, 그리고 7번인, 헤르타 베를린, 이 둘 중 한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프라이부르크가 세트피스가 좀 좋고 측면 공격 그리고 중거리가 좀 좋은 편이지만 결정력이나 뭐 뒷공간 이런 결정력이 좀 좋지 않고 뒷공간과 측면 공간, 그리고 중앙 공간 등 수비적으로는 이런 공간들을 조금 내주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볼프스부르크도 역시 측면 공간, 중앙 공간 이런 공격 가담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수비 숫자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트피스 제공권에서도 좀 밀리는 모습들이 지난 경기 있었고요. 볼프스부르크도 결정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세트피스 그리고 중거리가 굉장히 또 좋고 크로스 공격도 좋고 역습에서도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서는 일단 비슷한 스타일, 이런 세트피스, 중거리 이런 부분들이 좋은 비슷한 스타일의 두 팀이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모습은 베어호스트의 공격 그리고 슐라거, 브레칼로 이런 선수들의 중거리가 좋죠. 그래서 볼프스부르크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역습도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의 공간들을 노릴 수 있다라고 봐서 볼프스부르크의 사이드로 보고는 있지만, 볼프스부르크가 세트피스 수비를 할 때 지난 브레멘전에서도 그랬고요. 조금 불안한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프라이부르크가 선제골 넣고 잠그면 볼프스부르크가 그것을 뚫어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력 자체는 볼프스가 우위로 보이지만 이변으로 조금 보고 있는 경기여서 이 경기는 일단 단통 무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픽까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투픽으로 가도 위험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프라이부르크가 승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투픽을 가는 것보다는 지우는 게 낫고, 지우지 않는다면 단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일단 추천은 말씀드렸다시피 볼프스부르크의 사이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16위 디셀도르프 대 2위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요. 디셀도르프는 호펜하임과 2대2 무승부, 도르트문트는 헤르타 베를린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도르트문트 쪽에 81.2%고요. 디셀도르프는 홈에서 4승 5무 6패, 도르트문트는 원정에서 8승 3무 4패고, 최근 5경기는 디셀도르프가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좀 많은 편이고, 도르트문트는 4승 1패인데 1패는 바이에른 뮌헨에게 했고, 디셀도르프 역시 홈에서는 패배가 없지만 일단 원정을 포함을 했었을 때 바이에른 뮌헨에게 두 팀 다 패배를 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리그 그리고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뮌헨에게 1패를 했고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현재까지도 조금 들긴 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경기고요. 도르트문트가 측면 공간 그리고 역습을 당할 때 위험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디셀도르프가 뒷공간 침투나 역습이 좋은 팀이어서 이변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디셀도르프가 지난 경기 한 명이 퇴장당한 호펜하임 상대로 좀 고전을 했었는데 호펜하임이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정상적인 경기가 아니라 라인을 조금 평소보다 한 명이 쪘기 때문에 내려서 이런 그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디셀도르프의 그런 축구가 어, 조금은 보여줄 수가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간이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은 초안에서는 고민 끝에 이변을 가져가지 않고 정배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홈멜스가 좀 복귀한다는 점, 그리고 홀란드도 잘하면 교체로라도 출전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점, 또 도르트문트가 이 경기 잡지 못하면 우승에서 좀 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컵 대회에서 다 떨어진 상황에서 리그까지 우승을 못하면 무관으로 끝내는 이런 도르트문트여서 강등 버프보다 무서운 우승 버프라는 점, 그리고 디셀도르프가 공격력에 비해서 좋지 않은 수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현재는 단통 패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9위 헤르타 베를린 대 11위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요. 헤르타는 도르트문트에게 1대0 패배,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마인츠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해서 두 팀 다 패배를 했고요.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헤르타 베를린의 61.1%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홈에서 5승 3무 7패, 프랑크푸르트는 원정에서 4승 1무 10패고요. 5경기 같은 경우에는 헤르타는 3승 1무 1패, 프랑크푸르트는 2승 1무 2패입니다. 베를린은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프랑크푸르트는 원정에서 2연승을 할 정도로 원정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넨에게 1패를 했습니다. 이 두 팀도 이 1패는 헤르타 프랑크푸르트고요. 이 두 팀도 스타일이 약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팀 다 역습에서의 속도가 좋고 세트피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좋지만 수비적으로는 두 팀 다 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세트피스가 불안하다고 보여서 이 경기 이변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두 팀이 무승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한 팀이 선제골을 넣으면 그 선제골을 먹힌 팀이 라인을 더 올려서 오히려 추가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선취골을 넣는 팀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저는 일단 폴더가 없고 프랑크푸르트가 주중 컵 대회가 있는데 현재 그 프랑크푸르트의 그 승점을 봤을 때 헤르타 베를린은 잘하면 유로파까지 도전이 가능하지만 프랑크푸르트는 약간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요. 강등권도 아니고 그리고 유로파권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주중의 컵 대회 컵 대회를 우승을 하면 그 유로파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미넨과의 컵 대회에서 조금 더 힘을 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기부여적 측면에서는 헤르타가 유로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컵대회 명단을 살펴봐야겠지만 이 헤르타 베를린의 결정력 그리고 이런 경기력, 수비가 프랑크푸르트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헤르타 베를린의 단통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프랑크푸르트와 미넨의 컵 대회가 있는데 그 명단을 살펴보고 최종 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12위 켈른 대 14위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인데요. 켈른 같은 경우에는 아우크스부르크와 1대1 무승부, 우니온은 샬케와 1대1로 두 팀 다 비겼고요.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켈른 쪽에 48.3%입니다. 켈른은 홈에서 6승 3무 6패, 베를린은 원정에서 3승 2무 10패고요. 켈른은 5경기 3무 2패로 승리가 없고 무승부가 좀 많은 편. 우니온도 2무 3패로 승리가 없고 무승부와 패배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켈른은 지난 경기 우투가 부상이라고 나왔었는데 일단 출전을 했어요. 그리고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안드리이 선수가 지난 경기 또 경고 누적에서 복귀를 했는데 일단 또 그 경고를 옐로 카드를 받았거든요. 근데 사커웨이에서는 이 안드리 선수가 경고 누적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는 우니온 베를린이고요. 두 팀 다 재개 후에 승리가 없습니다.
우니온은 안데르손의 이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역습에서 좀 좋은 모습, 세트피스가 좋고요. 안드레이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득점을 했습니다. 결정력이 아쉬웠던 일단 베를린이었고요. 켈른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볼 처리, 수비진 주력이 좀 느린 편이어서 뒷공간과 측면을 내주기 때문에 동기부여 자체가 이 강등권에서 벗어나야 되는 우니온 베를린이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그 켈른의 공간들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코르도바의 그 켈른의 제공권, 그리고 우투의 한방, 또는 측면 공간과 침투를 놓치는 이런 우니온의 수비 자체가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아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안은 안드레이 선수가 경고 누적이 맞는지 최종픽까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이 맞다면 베를린에게 좀 타격이 많을 것이라고 봐서 저는 켈른의 사이드로 좀 보고 있고요. 켈른이 결정력이 좀 좋지 않고 수비도 불안하다라고 느껴져서 이변으로 본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 투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팀이 무승부가 적은 모습이어서 단통으로 갈지 승패로 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인데요. 일단은 승무로 가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 투픽으로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경기입니다. 18위 파더보른 대 17위 브레멘의 경기인데요. 파더보른은 라이프치히와 1대1 무승부, 브레멘은 볼프스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브레멘 쪽에 37.8%고요. 파더보른은 홈에서 2승 2무 10패, 브레멘은 원정에서 5승 4무 6패를 하고 있습니다. 파더보르는 5경기 4무 1패이고 1패는 도르트문트에게 패배하고 그 외에는 다 무승부를 했어요.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2패고 일단 파더보르는 주전 공격수가 경고 누적이라고 나오고요.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는데 이 홈에서 이제 2연패를 한 거죠. 파더보른 같은 경우에는 역습 스피드, 그리고 아드제이 선수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거리도 좋지만 결정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팀이고,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하고 세트피스, 그리고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속도가 좀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템포 자체가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 팀인데, 일단 세트피스와 침투, 그리고 측면 공간,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모습이 있긴 해요.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최근에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압박 자체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세트피스, 그리고 뭐 이런 중거리, 이런 부분들이 좀 좋기 때문에, 주중 리그 경기가 지난주에 프랑크푸르트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흔들렸었던 브레멘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휴식을 취한 뒤에 임한 그런 경기여서 브레멘 사이드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파더보르는 강등에 조금 더 가까워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브레멘은 잘하면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16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파더보른의 이런 불안한 세트피스를 봤을 땐 이런 브레멘의 세트피스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파더보른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는데, 파더보른이 도르트문트 경기 외에는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이어서 일단 무승부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1위 미넨 대 4위 글라드바흐의 경기인데요. 미넨 같은 경우에는 레버쿠젠에게 4대2 승리, 글라드바흐는 프라이부르크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미넨 쪽에 77.1%고요. 미넨은 홈에서 11승 2무 2패, 글라드는 원정에서 7승 3무 5패입니다. 미넨은 5경기 5승으로 5연승을 하고 있고요. 글라드바흐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넨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중 컵 경기가 있고요. 밀러와 레반도프스키가 경고 누적,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플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엠볼로 선수가 아직까지 부상이라고 합니다. 글라드바흐도 재개 후에 일단 이기면 다음 경기 지고 뭐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난 경기 졌기 때문에 패턴 자체는 또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이 경기 투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라드바흐가 지난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결정력이 또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나 경기력 자체는 좀 주도했었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넨이 이런 뒷공간과 측면 공간을 가끔 노출할 때가 있어서 압박과 역습이 좋은 글라드바흐이기 때문에 미넨을 잡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해서 처음에는 승패 쪽으로 보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엠볼로가 지속적으로 부상이긴 했으나 이런 플레 선수가 퇴장당한 부분은 글라드바흐에게 있어서 좀 타격이라고 보일 거고요. 미넨도 레반도프스키와 밀러 선수가 못 나오긴 하지만 완벽하게 대체를 하진 못하더라도 훌륭한 서브 자원 그리고 득점을 해줄 수 있는 그 외에도 원래의 주전 선수들 뭐 그나브리 뭐 데이비스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미넨 사이드로 생각을 좀 바꿨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미넨의 밀러와 이 레반도프스키가 굉장히 또 중요한 선수지만 반대로 글라드바흐에서 플레와 엠볼로 선수가 빠지는 게 더 오히려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글라드바흐가 측면과 뒷공간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또 미넨 같은 경우에는 티아고 알칸타라 그리고 마르티네스 하비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 중원의 선수들이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을 했고 또 고레츠카나 이제 페리시치, 뭐 그나브리, 코망 이런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고 봐서 현재는 미넨이 컵대회가 주중에 있을지언정 패배는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승부까지 가져가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승부 투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주중 컵대회를 포기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미넨이어서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해요. 그래서 승패로 갈지 무패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우지 않을까, 축생픽에서는 지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15위 마인츠 대 13위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인데요.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에게 2대0 승리, 아우크스부르크는 켈른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마인츠 쪽에 42.1%고요. 마인츠는 홈에서 4승 2무 9패, 아우크스부르크는 원정에서 3승 3무 9패고요. 최근 5경기는 마인츠는 1승 2무 2패, 아우크스부르크도 동일하게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마인츠는 키송을 비롯한 그 공격적인 능력으로 조금 해결을 하는 팀이고요. 재개 후에 첫 승을 했고 세트피스로 득점을 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필립 막스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페널티킥을 좀 실축을 하면서 어려운 경기였지만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세트피스와 풀백 이런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우크스부르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우크스 같은 경우에는 뒷공간 그리고 측면 공간을 좀 내주는 편이고 마인츠는 크로스 상황에서 노마크하는 부분 세트피스가 불안하고 수비진의 느린 주력으로 뒷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두 팀 다 수비가 좋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아우크스 수비가 조금 더 마인츠의 수비보다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공격적인 부분은 오히려 키송이 있는 마인츠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승부도 조금 고민이 되는 경기인데 동기부여적 측면으로 봤을 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위적으로는 마인츠가 더 10위로 더 낮은 순위를 위치를 하고 있지만 승점 차이가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가 이번 경기 지면 오히려 아우크스부르크가 강등권에 조금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인츠의 흐름을 봤을 때는 무승부가 나올 타이밍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마인츠의 수비가 세트피스와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모습이 있어서 필립 막스의 세트피스는 아니면 리더 레츠너의 한 방으로 아우크스부르크가 1점 차이로 힘겹게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보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 좀 마인츠가 투표율이 정배지만 저는 마인츠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송의 존재 때문에 무승부를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2 샬케 대 5위 레버쿠젠의 경기인데요. 샬케 같은 경우에는 우니온과 1대1로 비겼고 레버쿠젠은 미넨에게 4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레버쿠젠 쪽에 71.7%고요. 샬케는 홈에서 5승 6무 4패, 레버쿠젠은 원정에서 10승 1무 4패입니다. 샬케는 5경기 1무 4패, 4연패를 하다가 끊어냈고요. 레버쿠젠은 3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샬케는 뭐 하리 선수 이외에도 그 부상자가 굉장히 많고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하베르츠 선수가 부상이고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주중에 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샬케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향적 이런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 우니온에게도 경기력이 밀리고 결정력도 좋지 않고 지난 경기 득점도 우측 풀백인 케니가 득점을 했어요. 뭐 그레고리 슈 그리고 라만 선수는 득점을 지속적으로 재개 후에 못 해주고 있고 세트피스 외에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샬케의 모습이고요. 그나마 맥케니 선수가 이번 경기 복귀할 수 있다라는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좀 뒷공간, 그리고 세트피스, 중앙 공간, 이런, 공간들을 좀 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넨 상대로도 화끈하게 라인을 올리면서 이런 보츠볼, 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격에 비해서는 좀 수비 자체가 좀 허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근데 이제 샬케의 공격진으로는 이 레버쿠젠의 흐라데키 키퍼 자체는 선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키퍼 상태로 득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레버쿠젠이 주중 컵대를 했을지라도 샬케가 측면 공간 이런 공간들을 좀 많이 내주기 때문에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또 좋은 레버쿠젠이어서 알라리오를 앞세운 이런 레버쿠젠의 공격진이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포 폴란트 선수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샬케의 단통 패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을 가져가신다면 무승부, 샬케의 승은 없어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K리그 초안픽까지 분석을 마쳤고요. 일단 뭐 초안픽은 항상 그렇듯이 2,000원으로 베팅을 했고 투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을 나올 것 같은 이런 뭐 미넨과 글라드바흐 경기 쪽은 무승부 뭐 이런 식으로 이변을 가져가 봤고요. 투픽은 칼른과 베를린 경기를 투픽으로 가져갔고 전북현대, 인천 유나이티드 무승부로 가져가 봤습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에 최종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